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를 2021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1월 달 A 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시되어 있습니다. 파일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경로와 이름 맞춰서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 답안을 전송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는 A4라고 사이즈가 정해져 있네요. 총 6장 제작을 하죠. 1번부터 순서대로 꼭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글자의 색깔이 검정인지 흰색인지 기타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슬라이드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 도형 하단의 로고 슬라이드 마스터를 통해서 제작을 해라 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의 경우에는 내 PC의 문서 안에 ITQ 안에 픽처에 모여 있으니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셔서 삽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용지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 제일 끝자락에 보면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크기, 사용자가 직접 슬라이드 크기를 정하겠다. 기본적으로 와이드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는 걸 A4 용지로 바꿔주면 되겠고요. 확인 단추 누르면 최대화와 맞춤 확인이 있는데요. 저희는 문제에서 어떤 거 선택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클릭해서 창을 마치겠습니다. 슬라이드 A4 용지로 한 다음에 순서대로 배치를 해라 라고 했네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표지 디자인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2번과 6번의 경우에는 아래쪽에다 자유롭게 도형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제목만 있고 아래쪽은 없는 걸로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홈 돌아오시면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 보일 겁니다. 클릭하셔서 제목이 있고 아래쪽은 자유롭게 비울 수 있도록 제목만 선택했어요. 3, 4, 5번의 경우에는 글씨도 넣고 표도 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 눌러주시면 제목도 있고 내용도 있어요 라고 하는 걸로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위쪽에 더하기 단추 누르시면 같은 걸 반복적으로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를 누르면 골라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위쪽에 더하기는 방금 했던 거를 반복적으로 넣는 겁니다. 2번과 6번 슬라이드는 지금처럼 제목만 있고 아래쪽은 텅 비어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3, 4, 5번의 경우에는 제목도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내용도 넣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선택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통해서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있는 제목과 하단의 로고, 슬라이드 번호를 표현하도록 할 건데요. 2번 슬라이드를 보면 이렇게 도형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아래쪽에 로고라고 해서 그림을 넣을 수 있고 오른쪽 구석에 슬라이드 번호가 있으니까 이 모양을 슬라이드 마스터 통해서 제작을 할게요. 보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면 슬라이드 마스터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위쪽에 1이라고 들어가 있는 이 친구를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도형을 넣도록 할게요. 삽입에 도형 가겠습니다. 아래쪽에 깔려있는 화살표 모양 먼저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길다랗게 도형에 대해서는 선은 없다라고 문제에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색깔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면 아무 색깔이나 해줘도 되지만 선에 대해서는 꼭 없도록 해주셔야 해요. 채우는 색깔은 옅은 색깔로 넣을 거고요. 윤곽선은 없습니다 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위쪽에 모서리를 살짝 깎아먹은 사각형이 필요하군요. 양쪽을 깎은 사각형. 여기에 대해서도 채우는 색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까 아무 색깔로 넣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선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꼭 맞춰주셔야 합니다. 제목이 앞쪽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제목 들어있는 사각형 맨 앞쪽으로 나와주련이라고 순서를 좀 맞춰주면 좋겠죠. 글자의 모양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굴림의 40 흰색이라고요. 홈으로 돌아오셔서 글꼴 맞춰줄게요.
하단에 로고도 넣어줘야 될 텐데 그림이 어디 있다라고 경로 맞춰줘야 되겠죠. 삽입해서 그림 불러오겠습니다.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ITQ라고 들어있을 거고요. 픽처라고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로고 1번 불러와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갖고 올 거고요. 크기는 가운데 아래쪽에 있으니까 적당히 줄여서 배치하도록 하죠. 글자가 들어가는 상자를 침범하지 않게 작게 줄여줄 거고요. 로고에 대한 배경, 회색은 투명하게 지정하세요 라고 했네요.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형식이 뜰 겁니다. 거기에서 색깔을 투명하게 바꿔주면 되겠죠. 회색 부분을 날려주겠습니다. 번호는 어차피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선 불만이 없는 관계로 이대로 둘 거예요.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다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첫 번째 표지 디자인에서는 로고라든지 도형이 보이면 안 되니까 표지 디자인에 쓰이는 제목 슬라이드 얘는 이라고 선택을 할게요.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하고 있는 거 맞으시죠?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배경 그래픽을 숨겨주겠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다른 아이들은 다 가지고 있는 배경을 이 친구만 가지지 않게 됩니다. 마스터 작업이 끝났으면 마스터는 닫고 나올게요. 그럼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다 갖고 있는 걸 첫 번째 표지는 갖고 있지 않고요. 다만 슬라이드 번호가 보이지 않는 건 삽입의 텍스트들 중에서 슬라이드 번호가 보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해요. 슬라이드 번호, 제목 슬라이드 첫 번째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라고 모두 적용하시면 이렇게 번호 들어간 게 보이지만 첫 번째 페이지에는 번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체 구성이었고요. 슬라이드 1번에 표지 디자인을 하시려면 제목이 필요가 없죠. 몽땅 다 넓게 선택해서 지울 거고요. 도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넣어라, 그리고 워드아트 그림을 넣어라 라고 지시사항에 나와 있으니까요. 세부 조건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삽입에 도형. 그 도형에 대해서는 그림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림 삽입이 아닙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있으면 쉐이프 형식 보이시죠? 여기서 도형을 채우겠다 라고 도형 채우기. 거기에서 그림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죠? 파일 찾겠습니다. 그림에 대해서 투명도가 50%이고 부드럽게 가장자리 5포인트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될 텐데 도형에 대해서 효과를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도형 효과에 가시면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라고 하는 값을 정확하게 찾으시면 될 겁니다. 다만 투명도는 이 위쪽에서 메뉴를 아무리 봐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그림에 대한 서식을 따로 띄우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문제지를 같이 보기 위해서 창을 넓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서식은 그때그때 불러올 거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띄워놓고 작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채워주는 거 깡통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채우기에 투명도를 50%라고 하면 살짝 반투명해진 거 보이시죠? 그림에 대한 얘기가 끝났고요. 워드 아트 집어넣겠습니다. 삽입에 글자들 중에서 워드 아트 제일 밋밋한 첫 번째 친구 선택해서 바로 타이핑할게요. 글자에 대해서 변환하는 거, 글꼴에 대한 거 지시사항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워드아트의 경우에는 도형이 아니라 워드아트 스타일에 해당하는 사항이죠. 변환해 주도록 할까요? 삼각형 위로라고 글꼴에 대해서도 궁서에 굵게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홈으로 돌아오셔서 글꼴 찾아줄게요. 그림자는 따로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궁서에 굵다까지 표현했고요. 크기를 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아래쪽에 이렇게 텍스트 반사가 있군요. 다시 쉐이프 형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반사. 그림을 삽입해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그림이 들어있군요. 삽입에 그림 오른쪽 하단에다 놨고요. 크기를 좀 줄이도록 하죠. 배경의 색깔 투명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림 형식 가셔서 색깔 투명하게 바꿔주면 되겠죠. 첫 번째 표지 디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목차 슬라이드에 제목부터 넣겠습니다. 클릭해서 목차. 아래쪽에 같은 도형은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밑에 깔려있는 도형부터 넣겠습니다. 삽입의 도형. 빙그르르 돌리는 게 아니라 좌우로 반전시켜 줄 거죠. 좌우 대칭. 선에 대해서 선이 없습니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꼭 선 없음을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문제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색깔은 언급이 없으면 아무 색깔이나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딥페이크란이라고 하는 글자의 경우에는 그 상자를 따로 만드는 게 좋겠죠. 삽입의 텍스트 상자 이용해서 상자를 따로 만들 거고요. 이렇게 하나의 세트를 넓게 드래그해서 복사하겠습니다.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면 더하기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드래그해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글자에 대해서는 굴림의 24라고 하는 건 이 아래쪽에 있는 글자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몽땅 다 넓게 잡으시고요. 글꼴 맞춰주겠습니다. 색깔에 대해서 언급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 깜장색과 흰색으로 구분되는 건 찾아서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림을 넣도록 할게요. 삽입의 그림. 그림은 그림 4번이라고 했는데 여러 개가 같이 들어있죠? 가지고 온 다음에 자르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형식이 뜰 거예요. 거기에서 자르기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하겠습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깜장색이 칼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만큼이라고 범위 잡았고요. 텍스트에 하이퍼링크를 걸어라 라고 슬라이드 5번과 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1번 해당되는 내용 글자들을 몽땅 블록을 잡을 거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링크를 걸어 주겠습니다. 하이퍼링크라고 선택을 하면 현재 문서와 연결할 수 있어요. 슬라이드 5번과 연결하겠다라고 확인해 주면 링크가 걸려 있다라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세 번째 슬라이드 텍스트와 동영상 슬라이드입니다. 타이핑 할게요. 아래쪽에 영문과 한글의 경우에는 상자의 크기가 서로 다르니까 따로따로 만들어서 복사를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문을 다 입력을 했고요. 텍스트에 대해서 작성이 끝나면 글 머릿기호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에 해당하는 친구 선택을 할 거고요. 홈에 보시면 글 머릿기호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모양 똑같은 아이로 찾아주면 되겠고요. 이 수준으로 넘어가는 거 수준이 더 낮은 친구 수준을 낮췄다라고 목록 수준 늘림 해주면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다시 기호를 네모로 바꿔줄 거고요. 글자의 모양 굴림이라고 하는 건 둘 다 똑같고요. 줄 간격이 1.5다라고 하는 것도 같으니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줄 간격 1.5 둘 다 굴림입니다. 24에 굵게라고 하는 거 따로 제목 부분을 넣어줄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사이즈가 20입니다 까지만 언급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값을 맞춰줄 거예요. 상자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글씨가 쪼그라들면 안 되니까요. 상자 크기와 상관없이 글자의 크기는 항상 그대로 맞춰져라 라고 옵션을 좀 바꿔놓는 게 좋겠죠.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도형 서식 가시면 도형 서식이 이렇게 따로 창이 뜰 거예요. 텍스트 옵션에서 상자에 보시면 넘치면 텍스트 크기가 조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자동 맞춤 안 한다라고 하면 상자 크기와 상관없이 항상 글자 크기를 유지해 줍니다. 테두리를 왼손으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쭉 당겨 주시면 상자 하나 더 복사할 수 있고요. 글자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영상을 넣으면 되겠죠. 삽입에 가시면 가장 끝자락에 미디어가 있을 겁니다. 비디오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이 장치에서 그림들 모여있는 픽처방 안에 동영상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동영상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반복적으로 재생이 되도록 동영상 선택을 하고 계시면 위쪽에 비디오 재생과 형식 보입니다. 여기서 재생에 관련된 거 마우스로 클릭할 때가 아니라 자동으로 실행하고 반복적으로 재생해라 라고 설정하면 되겠죠. 네 번째 슬라이드, 표 슬라이드입니다. 제목을 넣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줄수가 3줄이고 칸이 2칸이네요. 뿅 찍어서 열은 2개죠. 행은 3개입니다. 크기는 조절점 이용해서 왼쪽과 위쪽에 도형을 넣을 공간 확보하시고 크기를 줄여서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표 스타일부터 맞춰주도록 할까요? 표를 선택하고 계시면 테이블 디자인 보일 거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표 스타일 중에서 1번에 강조 6번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다만 이렇게 알록달록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색깔이 미세하게 쭉 퍼져 있는 건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이 체크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는 체크를 해제시켜 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글꼴 도둠의 18이라고 맞춰주는 게 좋겠습니다. 홈 돌아올 거고요. 글꼴 도둠 위아래로도 중간으로도 글자가 가운데 배치가 되어 있어야겠죠. 도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도형 위쪽에 있는 도형은 2개가 겹쳐 있는 거고 왼쪽에 있는 도형은 그라데이션 넣어라 라고 언급이 되어 있군요. 하나를 잘 만들어서 컨트롤 키 누르면 복사할 수 있어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복사할 거고요.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이 친구도 한꺼번에 드래그해서 복사하겠습니다. 넓게 내가 선택한 아이들 온전하게 들어온 것들만 선택이 되니까요.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서 복사하겠습니다. 모든 글자들을 한꺼번에 싹 다 잡아서 글꼴 다시 한번 도둠의 18이라고 맞춰줄게요. 글자의 색깔에 대해서 언급은 없지만 까매 보이니까 그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표하고 도형하고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선택을 해도 표에 대해서는 따로 글자의 모양 다시 한번 넣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5번째 슬라이드는 차트 슬라이드죠. 차트를 만들겠다라고 차트 단추 누르고 시작하면 됩니다. 제목부터 넣을게요. 세로로 서 있는 막대, 세로 막대형 선택했고요. 확인. 2021년 연도를 항목에다 쓰겠습니다. 하나의 칸에다 위아래로 쓰려면 Alt 엔터를 누른 상태에서 위아래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너비가 좀 좁으면 이렇게 너비는 넓혀주시면 되고요. 계열에서 3번째 아이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지우는 것보다는 범위를 이제 조절하시면 돼요. 구석에 있는 조절점 요만큼만 필요하다라고 범위를 수정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고 거기에 기반한 차트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소수자리가 잘 안 맞는다 싶으시면 엑셀 창구로 건너가서 수정을 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엑셀 창문이 뜰 거고요. 여기에서 소수자리 표현 형식을 맞춰주시면 될 텐데요. 소수자리를 눌러주거나 줄여주는 거 자릿수를 이런 식으로 수정 가능합니다. 결과물이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수정을 해줬어요. 창을 닫겠습니다. 데이터의 입력이 혹시라도 잘못됐다면 다시 데이터 편집이라고 창 불러내시면 될 거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트에 대한 설명 하나하나 맞추겠습니다. 차트의 제목을 넣도록 하죠. 제목에 대해서 굴고울, 굴림의 24, 굵게 채워주는 색상들 다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자에 대한 얘기가 끝났으면 다시 차트 디자인의 서식 보시면 하나하나의 색깔 바꿔주실 수 있을 거예요. 채워주는 색깔은 흰색이고요. 테두리는 깜장색입니다. 그림자가 오프셋 오른쪽이다 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림자 효과 넣어주도록 할게요. 차트 영역에 대해서 그림 영역에 대해서 색깔 넣어주면 될 텐데 차트 영역에 그림 영역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이름 보일 때 채워주는 색상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림 영역이라고 뜰 때 선택하셔서 흰색으로 바꿔주면 되겠고요. 데이터에 10대 피의자 비율 계열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10대 피의자 비율은 지금 너무 작아서 보이질 않죠. 이 친구 제목을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차트,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0대에 대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보조축으로 지정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시고 나오면 눈에 보이는군요. 값을 표시할 때에 23년도의 10대 피의자 비율 계열만 값이 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 선택한 상태에서 한 친구만 선택되도록 다시 한번 누를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데이터의 레이블을 추가하실 수 있어요. 다만 생긴 게 옆으로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 여기는 위쪽에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의 서식을 따로 불러내시면 위치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옮겨줄 거예요. 지시가 되어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나머지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왼쪽에 0부터 200까지 있는 거 불만 없으니까 왼쪽에는 주축은 상관이 없어요. 오른쪽에 있는 축은 0부터 80까지만 보이는데 여기는 90까지 보이죠? 그럼 얘는 2라고 선택을 하셔서 다시 축 서식으로 갈게요. 최소값이 0이 맞지만 최대값은 0.9라고 해야 90%가 보일 거고요. 기본 단위는 0.3, 30%씩 보이고 있죠. 아래쪽에 이렇게 표 모양이 보이고 있어요. 있는 아이들은 선택해서 표현하면 되겠지만 없는 것들은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더하기 누르셔서 데이터 테이블이 표예요. 표를 표현해 다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더니 안쪽에 범례가 있으니까 이 밑에 있는 범례는 필요가 없겠네요. 불필요한 것들은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지나가는 선들도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로 지워줬고요. 결과물을 보면 선들이 좀 뚜렷하게 보이는데 우리 건 너무 흐릿하게 보이죠. 그 아이들도 역시 선택하셔서 서식을 보시면 선에 대해서 색상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바꿔주실 수 있을 거예요. 눈에 잘 보이는 색상 선택하셔서 바꾸세요. 도형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죠. 삽입의 도형. 설명선 중에서 찾으면 되겠네요. 주황색의 점을 드래그 하셔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바꿔 놓을 거고요. 효과라든지 글자의 모양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꼭 맞춰 주셔야 합니다. 선택하셔서 도형의 스타일, 미세의 효과, 표시 형식에서 언급은 없지만 여기에 소수자리가 또 이렇게 눈에 거슬리네요. 이 친구는 이라고 선택을 할 거고요.
다시 쭉 서식에 보시면 표시 형식도 맞춰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0.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걸 그냥 0%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표시 형식도 소수자리를 맞춰줄 수가 있군요. 마지막 도형 슬라이드입니다. 제목을 넣도록 할게요. 도형 슬라이드에서는 항상 도형뿐만 아니라 스마트 아트를 배치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올록볼록하거나 이렇게 살짝 옆으로 돌아누운 것 같은 아이들은 스마트 아트로 제작하죠. 잘 구분하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삽입의 도형. 색상에 대해서 언급이 없지만 알록달록해 보이니까 색상은 서로 다르게 대충 주겠습니다. 글자를 넣었을 때 뒤집어지는 경우에는 텍스트 상자 이용해서 따로 넣어줄게요. 삽입의 텍스트 상자. 상자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그 위에 얹어주시면 됩니다. 모든 도형들에 대해서 글꼴 굴림의 18, 색깔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면 출력 형태를 보시고 까매 보이는 아이들 까맣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스마트 아트 넣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스마트 아트. 불필요한 도형은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하나의 칸에 위아래로 쓰실 때 왼손으로 Shift 눌러가면서 엔터를 치시면 위아래로 쓸 수 있습니다. 스마트 아트를 제작을 하고 계시면 이렇게 가장자리에 조절점 한꺼번에 이용해서 크기를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색깔이 알록달록해 보이니까 스마트 아트 선택하고 계시면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색상을 변경할 수 있을 거고요. 3차원에서 벽돌이라고 모양이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화와 벽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 모양인지는 보시면서 유추하시면 되겠죠. 글자 모양 굴림의 18이라고 맞춰주도록 할게요. 글자의 색깔 까매 보이니까 깜장색으로 맞추겠습니다. 도형에 대한 스마트 아트에 대한 배치 다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묶어준 다음에 애니메이션 효과 주세요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해서 그룹으로 묶어주겠습니다. 넓게 드래그해서 이만큼이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룹으로 묶어주실 수 있죠. 그룹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그룹화한 다음에 첫 번째 아이는 애니메이션을 날아오기 위해서 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날아오기 기능을 방향 맞춰주시면 되겠죠? 효과 옵션에서 위에서라고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도 넓게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묶어줄 거고요. 애니메이션에서 여기는 회전을 시켜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회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의 슬라이드 제작이 끝났는데요. 슬라이드에서 하이퍼링크 제대로 잘 가는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뿅 찍어 보시면 5번째 슬라이드로 잘 가고 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1번, 2번이라고 애니메이션 잘 걸려 있는 거 순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2025년 1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